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정혜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에 2008년입니다. 출범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저희가 이하 미래연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노무현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서거한 이후에 노무현 재단이 설립됐는데요. 미래연과 노무현 재단에서 모두 실무를 맡았던 김한희 씨라는 분이 최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윤건영 의원,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이 이제 미래연 기획실장 시절에 김한희 씨에게 차명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메가톤급의 이제 폭로였는데 크게 이슈화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몇몇 특정 언론만 이 사실을 다뤘는데요. 아마 윤건영 의원의 파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희 씨를 우리 최초로 인터뷰한 최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사건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래연이죠. 이제 출범 초기인 2009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회계 업무를 맡았던 이제 김한희 씨가 최근 저희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김한희 씨는 당시 미래연의 기획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의 지시로 자기의 이름의 차명 계좌를 만들었고 이 계좌에서 6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을 윤 의원 계좌로 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과 이런 금액을 듣고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밝혀진 것만 2,400만 원이고 이제 좀 더 취재를 해서 더 나올 부분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차명 계좌라는 게 이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차명 계좌. 과거 이제 삼성그룹에서도 이제 차명 계좌 수백 개의 차명 계좌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예전 이제 금융 실명제 이후로 그렇죠. 차명 계좌에 대해서 이제 엄격합니다. 굉장히 이건 엄격하죠. 정말 안 되는 일인데 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가장 실세인 윤건영 의원이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윤 의원은 왜 차명 계좌를 개설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윤 의원 측 해명에 따르면 미래연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윤 의원 개인 돈을 썼다. 그걸 돌려받거나 밀렸던 월급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딱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본인이 통장이 있는데 본인의 몫을 통장으로 가져가면 되지 차명 계좌를 굳이 만들어서 타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윤 의원이 이 사실을 처음 취재한 기자에게 당시 이명박 박근혜 시기였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좀 이해해달라.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반대되는 정권이 엄혹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거니와 엄혹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엄혹하면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엄혹한 시기에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겁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엄혹했으니까 이랬다 이해해달라.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명 계좌 개설 자체가 이거는 불법이고요. 사실 요즘은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사실 이제 통장 같은 거 은행에서 만들면 체크카드나 이런 거 주잖아요. 타인에게 예를 들어서 잠깐 빌려주거나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거기에 이제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설명을 이제 듣고 우리가 고지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 몫을 윤 의원 측 해명대로 찾아가는 거래면 법인 통장도 있고 하는데 굳이 김한희 씨 이름을 차명 계좌를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없는 살림에 미래연을 위해서 본인 돈을 썼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을 자기 법인의 계좌나 자기 계좌로 받으면 되지. 굳이 거기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김한희 씨한테 네가 계좌 네 이름으로 좀 만들어라. 나한테 또 다시 보내라. 다시 보내라. 이런 거는 웃기고 중간중간 내용이 보면 지자체에서 따낸 자금도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데 요 같은 사실은 6월 17일 날 발간하는 월간조선 7월호에 자세하게 담고 그 이후에 또 우리 정혜연 선배와 함께 나와서 방송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이제 최측근이 이제 차명 계좌를 개설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뉴스인데 그런데 제가 별로 뉴스에서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참 아쉽습니다.
뭐 근데 진중권 교수죠. 요번에 이제 뭐 좌쪽에서 좀 돌아섰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옳은 말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뭐 이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기사를 이제 게시를 해서 뭐 이제 좀 멀리 퍼진 것 같은데 그 이제 정작 정의를 외치는 언론이 있습니다. 참 예를 들면 이제 공영방송인 KBS나 이런 뭐 MBC나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소위 엄청나게 취재했다는 이제 언론사들, 이제 신문사들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제 침몰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게 내용이 아주 형편없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제 윤 의원이 이제 파워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센 뭐 한 두 손가락 세 손가락에 드는 인물 이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조금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뭐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 운동권 출신이니까 아마 명함을 내밀었겠죠. 이번 정권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활약을 한 분인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2002년도에 있으니까 한 십몇 년 전에도 이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낼 정도면 아주 능력이 있었다. 좌파에서 보기에.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가장 핵심 부서인 국정상황실의 장, 즉 국정상황실장을 수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건영 의원은 이제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걸쳐서 양쪽 다 노른자위만 간 거죠. 거네요. 예, 능력을 인정받았거나.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에 윤건영 씨,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폭로를 한 김한희 씨, 이 인터뷰는 어떻게 단독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요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제가 혼자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했다고 얘기하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혁수 기자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기자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독사 같은 기질이 좀 있는 친구입니다. 그 한번 물면은 이제 놓지 않는 스타일인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그 사기 업체죠. 거기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름이 조금 거론되고 해서 그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후배인데 윤건영 의원 관련해서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서로 연락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사가 나간다고 한 날 기사가 안 나갔더라고요. 기사가 왜 안 나갔는지는 다른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진 않겠지만 기사가 어쨌든 나가지 않아서 이 친구가 사표를 냅니다. 이걸 김한희 씨를 취재했는데 취재를 다 했는데 예, 사표를 내고 요 기사를 좀 알리고 싶다. 그 본인들이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좌파의 민낯을 파헤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 소위 말하는 이 최초 보도한 시사저널이 이 기사를 가져가게 돼서 시사저널에 보도가 됐고 이게 나름대로 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김한희 씨를 단독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미리 올린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 그 예고 기사 보니까 이 김한희 씨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력 지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노사모였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아주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면 끔뻑 죽을 정도의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이 분이 미래연이나 노무현 재단이나 이 윤건영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여기서 일하면서 관련해서 폭로를 하게 된 이유가 미래연이나 노무현 재단이나 그들이 말하는 뭐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만든 곳인데 여기를 이런 단체를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캠프로 사용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또 차명 계좌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불법 자금을 받은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뭐 이렇게 서거하신 분인데 하여튼 그런 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차명 계좌를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좀 그랬겠습니까? 김한희 씨가 이제 미래연이나 또 노무현 재단 양쪽에서 다 일을 한 것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이제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짐작이 가고 또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노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 지지자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그들이 말하는 노무현 정치를 보면 이제 탈권위주의 뭐 이런 건데 거기서 그런 거로 이제 믿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적폐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는 인물인데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적폐라고 일컫는 짓을 하고 있으니 그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한희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 이제 윤건영 의원에게 네. 실망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한희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엄청 존경하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도 이렇게 폭로를 한 김한희 씨를 감싸주고 합니다. 네. 맞는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김한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방하신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느 정도의 불법은 눈 감아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국 사태도 그렇고 울산 뭐 청와대 네, 하명 진짜로, 네. 네, 그 수사 뭐 하명 수사 관련도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자신들이 탄압받았고 그들이 적폐라고 주장하려면 그 시절 우리는 떳떳하게 일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담한 저도 뭐 이름을 빌려줬으니까요. 네. 범죄자입니다. 저도 벌 받을 건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를 감추지 말고 실명으로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김한희 씨의 얘기. 네, 김한희 씨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본인도 만약에 벌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 그렇죠. 대신에 이 좌파들의 네. 이들의 그 민낯을 낱낱이 하고 싶고 또 그걸 이제 보도해달라. 그렇죠. 벌은 받는 건 무섭지 않다. 네. 다만 자기가 존경한 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훼손되는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네. 그 윤건영 씨,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얘기를 했는데 윤건영 의원 당선인이 되는데 사실은 윤건영 실장 시절에 워낙 파워가 셌었기 네. 때문에 의원이 된 이후에 얼마나 더 힘이 세질지 참 뭐 그렇습니다. 그 아마 오늘 이렇게 이런 윤건영 의원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보도들을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 의원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언론을 보니까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이제 살포 이유로 이제 우리나라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북한에 누적된 불만이 터진 것이다. 역지사지 해봐야 한다. 우리가 북한처럼 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문제부터 이 차명 계좌 문제부터 속 시원히 해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최측근이다 보니까 지금 뭐 본인 문제 정도는 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본인 문제부터 먼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6월 17일날 발간되는 월간조선의 김한희 씨 인터뷰 자세히 싣고 또 다음번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